일단은 이제 노령묘가 됐을 때 행동적인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용납할 수 있긴 합니다만 보호자님께서 이거 괜찮은 거야 하고 고민할 정도의 행동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있는 것들은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뽑은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 한 논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령묘들의 행동학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보호자들이 이제 직접 설문하듯이 조사를 한 거죠. 어떤 것들이 가장 좀 심각한가, 경험을 했는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한 거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번호가 낮을수록 좀 더 많은 분들이 호소한 문제라고 봐주시면 돼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배뇨 실수, 즉 소변을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아이가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뭐 예컨대 자던 자리, 쿠션 아래서 바로 소변을 본다든지 내지는 이불 위에서 혹은 보호자님의 위에서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하게 돼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발생하는 일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상적으로 이제 노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탈암에서처럼 요실금이 발생하듯이 발약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생겨서 그냥 질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활동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안 움직이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좀 생길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관절염 같이 잠깐 관절염 계속 나오게 되는데 가장 편한 예라서 계속 들게 되네요. 아프다 보니까는 화장실 저 멀리 있으면 가기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이동하다가 혹은 그 자리에서 소변 보는 것들이 반복되는 식으로 배뇨 실수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역시나 치매 같은 것도 이유가 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가 다 이유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든 다른 고양이든 공격성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없던 게 갑자기 생긴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행동학적 변화가 생겨서. 그러니까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 혹은 처음 보는 고양이한테 공격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계속 같이 지내던 예를 들어서 10년을 같이 지내던 고양이들한테 공격을 한다든지 보호자들을 못 알아보고 공격한다든지 이런 게 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역시나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아까 언급드렸던 정상적인 노화 과정 때문에 짜증이 늘어나서 그냥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걸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혹은 이제 인지장애 때문에 제대로 못 알아봐도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10살 이상의 고양이들에서 한 10%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진 갑상선 기능항진증 같은 것들이 질병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유발하고 흥분을 유발하고 공격성을 좀 강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해하는 거, 그리고 과도한 그루밍 모두 정상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질병과 관련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변화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런 행동학적 문제 이상하다라는 것들이 발견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수의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는 결국에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뭐가 가장 큰 이유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주의할 건 또 그거예요. 단순히 노화 하나 또는 질병 하나, 치매 하나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저것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언급드렸던 거예요. 잘 안 움직여요. 그러면 노화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관절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노화와 관련된 환경, 식기 개선 같은 걸 해주시면서 예컨대 이런 경우 때문에 소변 실수를 했다, 화장실 가는 게 힘들다, 그러면 화장실 개수를 늘려주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일반적인 시판되는 화장실은 화장실 턱이 한 10cm가량 되는 높은 곳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넘어가면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 턱을 적어도 5cm 미만으로 유지해 주신다든지 혹은 단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앞에 계단 같은 걸 만들어 주신다든지 식으로 좀 더 편하게 화장실을 접근하게 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환경적인 개선을 해주시면서 동시에 이제 질병적인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인지장애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수의사 상담이라든가 필요하다면 검사를 진행을 해서 배제를 해야 되겠죠. 이따가 저 부분도 같이 관리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질병과 특별하게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뭔가 아까 보셨던 게 다 그냥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다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잘 발생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고양이 특발성 방광염, 세균관염이랑 이런 거랑 관련돼서 하기보다는 스트레스라든가 문수량 저하랑 발생을 하는 것들인데 이런 질환들이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화장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프다 보니까 불편하잖아요. 배가 아랫배가 아프니 그쪽을 많이 핥거나 또 불편하니까 많이 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관절염 같은 거를 대표적으로 하는 통증 같은 게 있으면 많이 안 움직이고 조금만 자극을 해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높은데 안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겠죠. 언급드렸던 갑상선 기능항직증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성격상의 변화가 생기고 소변도 많이 보니까 화장실 실수 같은 것도 하기도 쉬워지게 되고요. 자주자주 깨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빠지기도 하는 등등의 변화가 발생을 해요. 당뇨나 심부전 같은 대사성 질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행동학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질병과 관련된 행동 변화라고 보시면 되세요.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그 세 가지 원인을 모두 감안해서 이 행동학적 변화에 접근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